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올리는 것조차 망설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두고 나이 들어서 소심해졌나 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심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로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군자에게는 세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넘치니 이성 문제를 조심하고, 중년에는 혈기가 왕성하니 다툼을 조심하며, 나이 들어서는 기운이 쇠하니 욕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정말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이 세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행동에도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매일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올리면 사람들은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면 철없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사교적이다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벼워 보인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정년 퇴직자가 퇴직 후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젊은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상을 SNS에 자주 올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행동인데도 나이에 따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공자는 이를 두고 마흔이 되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위치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실수에 대한 관용이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의 실수는 경험 부족 때문이라고 여겨지지만 나이 든 사람의 실수는 성격적 문제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은퇴한 교사가 온라인 게임에 빠져 나이를 속이고 젊은 척 행동했다가 정체가 밝혀진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이용자들은 할아버지가 여기서 뭐 하세요? 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젊은이가 나이를 속이고 게임을 했다면 장난기 많네라는 반응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면 거짓말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공자는 예순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비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줄어듭니다. 어떤 직장인이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평소와 달리 큰 소리를 치고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후 후배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직장인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평소와 다른 재미있는 모습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품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앞으로 조심하면 된다고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면 평생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불공평할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경험과 지혜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 사람과는 다른 수준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대합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온라인 쇼핑에 빠져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게 되었을 때 가족들은 평생 아껴가며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며 실망했습니다.
젊은 사람의 충동 구매는 경험 부족으로 이해되지만 나이 든 사람의 같은 행동은 판단력 부족으로 여겨집니다. 더욱이 사회적 지위나 경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실수의 영향은 더욱 큽니다. 공자의 제자인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다운 사람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욕구를 절제하고 내면의 충실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퇴한 의사가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글이 의학적으로 틀렸다는 지적을 받으며 평생 쌓아온 명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젊은 블로거의 잘못된 정보는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전문가 출신의 잘못된 정보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에 충실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애를 썼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공자는 쉰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타고난 한계와 역할을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꿈을 좇지 않고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네 번째, 평생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경험 부족으로 여겨지지만 나이 든 후의 실수는 판단력 부족으로 여겨집니다. 공자는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침의 기회가 줄어들고 그 대가도 커집니다. 은퇴 후 제주도로 이사한 어떤 분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늘면서 자신감도 생겨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점점 위험한 곳에 가다가 해안가 절벽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젊은 사진작가가 같은 사고를 당했다면 열정적이다는 평가를 받았겠지만 나이 든 후에는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공자가 말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되 사회적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되 사회적 질서와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다운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이름이 좋게 기억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한다. 이는 명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쌓아온 좋은 평판과 품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충동이나 실수로 평생 쌓아온 것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을 조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집에 숨어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이와 위치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나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길거리 공연보다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무작정 배낭여행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SNS 활동을 할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일상을 올리기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순간들만 신중하게 골라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도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옷차림이나 외모 관리에서도 나이에 맞는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젊어 보이려는 노력은 좋지만 무리하게 젊은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도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약들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사회적 기대와 제약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어른스러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내면의 충실함에 집중할 시간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체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퇴한 어떤 교수는 젊었을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는데 은퇴 후에는 이 취미를 더욱 깊이 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독서 활동을 과시하거나 SNS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과만 독서, 감상을 나누고 때로는 동네 도서관에서 조용히 독서 모임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고 말하는 이분의 모습이 바로 공자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노년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남들의 관심보다는 내적인 충실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기 반성과 돌아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루 동안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혹시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공자가 말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되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의 실천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되 사회적 질서와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6번째, 진정한 성숙함을 보여줄 때입니다. 은퇴한 어떤 은행원은 젊었을 때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점차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소극적으로 변했다며 걱정했지만 그분은 이것도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안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분은 예전보다 독서나 명상, 산책 같은 조용한 활동을 더 즐기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대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자가 이른이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이런 뜻입니다. 이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사회적 기대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런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나이의 다른 단계를 구분했던 것입니다. 각 나이에 맞는 과제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어떤 공장장은 젊었을 때는 술자리를 좋아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술자리 참석을 크게 줄였습니다. 친구들이 왜 안 나오느냐며 섭섭해했지만 그는 이제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며 자신의 선택을 고수했습니다. 술자리를 줄인 이유는 건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말과 행동이 젊을 때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술김에 한 말이 솔직하다고 여겨졌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품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얕게 어울렸다면 이제는 적은 사람들과 깊게 어울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되고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충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지혜의 증거입니다. 젊을 때 못했던 신중함을 이제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참된 알미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스러움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자가 2500년 전에 말한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질서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른 역할과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나이에 맞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젊을 때의 충동과 욕구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이런 변화를 억압이나 제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성숙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적절한 행동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은퇴한 어떤 회계사는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동안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혹시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수에 대한 관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은퇴한 어떤 교사는 평생 교육에 힘써왔는데 은퇴 후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지만 표현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공개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면 이제는 조용히 개인 과외를 하거나 동네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사생활을 조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숨어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침묵은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쌓아주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고 침묵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다움을 갖게 됩니다. 공자는 또한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 비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정말 편해질까요?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요?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만은 평안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해줍니다. 침착하고 안정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화가 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선택하십시오.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 어수선함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당신의 말과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사생활을 감춘다고 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깊은 관계는 많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험담에 동조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런 신뢰가 쌓이면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 몇 명과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대화도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관계가 오히려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을 열어가십시오. 무엇보다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상담사를 찾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사생활을 감추고 침묵을 지키면서 생기는 여백을 활용하십시오. 불필요한 말들을 줄이면 시간과 에너지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를 더 의미 있는 일들에 사용하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정원을 가꾸어 보십시오. 몸과 마음에 좋은 활동들을 찾아서 해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해 보십시오. 자원봉사, 종교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십시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배우자와의 산책 등을 통해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런 시간들이 인생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자신만의 성찰의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하루를 되돌아보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내일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한 것들을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옛 성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과거를 원망하거나 현실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품격을 지키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후세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노후를 맞이하십시오. 사생활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삼가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 나가십시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정한 어른다움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많이 말하고 많이 표현하고 많이 드러내는 것이 적극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절제에서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침묵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생활을 감춘다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하되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하되 분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와 장소와 상대를 가려서 말하십시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 성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강함은 참음에서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침묵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남길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품격과 지혜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할 때 참 품이 있는 분이셨다, 지혜로운 어른이셨다 라고 말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유산은 화려한 말이나 과시된 행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꾸준한 품격, 일관된 신념, 변치 않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현명한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공자는 죽기 전 제자들에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감상적인 말이나 과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전한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유산을 남기십시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현명한 침묵의 가치를 보여주십시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십시오. 이제 당신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생활을 지혜롭게 감추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냄보다는 간직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노후는 진정 아름다운 황혼이 될 것입니다.